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중에서 부분과 전체 코너를 맡고 있는 서성교입니다. 저희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고 또 전체를 바라보면서 부분을 맞춰야지 통찰력이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 부분과 전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 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외교인 난맥상,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청와대와 외교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 문제점과 또 배경, 그 다음에 대안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제 서 교수가 저보다는 이런 분야에는 좀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오늘은 대화를 제가 묻고 서 교수가 대답하는 그런 코너로 가죠. 예, 아닙니다. 선생님도 경험과 지혜가 많으시니까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으니까 예. 뭐냐 궁금한 게 있냐면 지금 이제 한참 그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강경화, 김현종 뭐 영어로 싸웠다면서 어디서?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지난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 국가를 순방했습니다. 그 3개 국가를 이제 순방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해야 할 말씀 자료라든지 또 일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청와대와 외교부가 조율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 속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 이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정진석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했습니다. 지난 4월달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외교부 장관이 말다툼을 하면서 싸웠다는 적이 있는데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강경화 장관이 부인하지 않겠다라면서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는 이 갈등이 이제 불거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툰 적이 있느냐? 그런데 약간의 다툼은 있었지만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러면서 조금 무마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크게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굉장히 걱정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관계,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확장을 하고 있는데 대응을 못하고 있고,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주도권을 두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게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더 불안한 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영어로 싸웠다고 그래요. 뭐 나중에 마지막 저기 김현종 멘트가 무슨 It's my style이라고 그랬다. 뭐 그런데 그 외국에서 싸우더라도 둘이가 우리말로 싸우면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싸우는 건지 안 싸우는 건지. 근데 영어로,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 다 들으라 해서 그렇게 영어로 싸운 겁니까? 국제어로. 그래서 그런 거 보니 좀 근데 이렇게 이 강 장관하고 김현종 차장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싸움까지 벌어져야 할 정도로 갈등이, 만약 외교부하고 이쪽에 청와대 안보실하고 갈등이 있다면 그 뭐 배경이랄까 또 그 실상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상은 이제 외교적인 큰 전략을 두고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만은 이번에 갈등 다툼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창피한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보고서에 뭐 약간 오타가 있었다라든지 그다음 문장이 좀 틀렸다라든지 이런 하찮은 갖고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 씨가 외교부 직원을 야단을 쳤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아주 작은 사안을 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군기 잡는 방식이거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리 직원한테 왜 소리치고 나무라느냐, 이렇게 또 방어를 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이제 영어로 싸우게 되니까 이게 공개된 호텔 로비에서 우리 한국 그 외교부 직원과 청와대 수행 또 기자단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낯뜨거울 뿐만 아니라 영어로 싸우게 되면은
호텔 로비를 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외국인들 다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은 우리 뭐 문 대통령이 평소에 뭐 정말 자기 참모들 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죠. 근데 예. 정적에 대해서는 한없이 또 매정하고. 예. 근데 뭐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말이죠. 국가 이 채통이 문제지 저런 사람을 그냥 저렇게 넘어간다 이것도 그렇고 또 이게 김현종 그 차장이 너무 그러니까 외교부를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자기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니들 틀렸어 내가 가르쳐줄까 뭐 이런 식이 되면 이거는 또 사실은 국가 간의 각 기관 간의 이 관계에 있어도 결례라도 이런 결례가 예, 이게 예. 김현종 그 차장도 그렇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그렇지만 정통 이게 외교관 출신들이 아닙니다. 아니지. 이 차장이지만은 사실은 청와대라는 것은 대통령의 참모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전략이라든지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 외교부를 장악해서 외교부 국장이나 실장 심지어는 과장들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다음에는 내가 외교부 장관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암시를 하면서 상당히 외교부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정통 외교관들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는 우리 신념을 가지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주도하고 간섭을 많이 하느냐 이러면서 갈등 관계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원래 정통 그 외교관 출신은 아닙니다. 단지 영어를 아주 잘해서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영어 통역으로 해서 이제 외교부 임명하게 됐고 그동안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있을 때 유엔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영어를 잘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매너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외교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략적인 마인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부를 잘 통솔해 가지고 조직을 잘 관리하고 조직적으로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외교에 대한 큰 그림은 청와대에서 다 하고 외교부는 그냥 뭐 도구다, 수단이다 이러면서 강경화 장관이 그냥 얼굴 마담만 하고 외교부가 패싱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강경화 장관이 임명된 지가 2년 반이 넘었는데 사실상 외교가 더 좋아지기보다는 외교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서 교수 말씀처럼 사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맞느냐 그 사람이 그래 대한민국에 외교부가 있느냐 뭐 이런 그 이야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부 청와대 안보실에서 다 하고 예. 뭐 북한 문제도 청와대 안보실 무슨 미국하고 사이도 청와대 안보실 일본하고 사이도 청와대 안보실 강경화 장관은 뭐 하느냐 심지어 일본하고 그렇게 아주 첨예하게 맞서 있을 때는 아프리카 가서 무슨 외교 지평을 넓힌다고 했는데 기껏해서 강 장관은 외교 지평을 아프리카에나 가서 넓히고 예.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현장에서 동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강경화 장관도 자기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 반성을 좀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제가 또 하나 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곧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간대요. 예. 근데 이 양반은 말이죠. 삶이 멀다고 미국 외국 다녀요. 근데 그동안에 성과가 뭐 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외로 다니면서 예. 이게 대통령이 이제 국가를 대신해 가지고 뭐 해외를 방문하고 그다음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성과가 많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정치적인 성과든 외교적인 성과든 경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4대 국가의 관계도 악화가 되고 북한과의 북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순방을 했지만은 그 기업인들이 다 일궈 놓은 경제 진출에 대해 가지고 뭐 대통령이 칭찬하는 거는 뭐 좋지만은 새로운 어떤 돌파구 같은 걸 하나도 못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이게 외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9차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잠시만. 유엔 총회 가면서 트럼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원래 유엔 총회만 하면 안 가려고 그랬대요. 예. 근데 트럼프 때문에 가는 거 지금. 예, 원래는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협상이 시작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해줬던 중재자가 아닌 촉진자 역할을 좀 해보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간의 의견 조율하는 데 좀 참석해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제와 합의 사항이 정해지지 않고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뭔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의구심이 많고요. 그동안에 8번 걸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미 관계가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악화돼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일부에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 관계가 회복되느냐 아니면 더 악화될 거냐 오히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미국하고 관계를 아주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만나서 회담하는 게 아니라 그간의 경우를 보면 가능하면 트럼프하고 어떻게 트럼프 좀 더 트럼프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줘가지고 한미 사이를 조금씩 더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왜냐하면 계속 김정은이 칭찬만 하고 김정은이 편만 들고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촉진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놓고 작년 5월 22일하고 올해 4월 10일이라고 그 두 번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둘이서 말할 기회는 전혀 없었죠. 트럼프가 옆에 앉혀놓고 그냥 기자들하고만 이야기해가지고 일부러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문 대통령을 망신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 양반은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구애되는 것 같지 않으면서 옆에서 벌쭉벌쭉 웃기만 했는데 이게 서 교수도 전 청와대 계셔보셨으니까 정상 간에 이게 정상적인 회담 맞습니까? 이게?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뭐 그다음 김정숙 여사, 트럼프 멜라니 여사 4명이 앉아서 한 45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 일관 했던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고맙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무기를 많이 사줘서 고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기를 많이 사면서 그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미 간의 이제 경제 마찰, 관세 문제, 또 뭐 통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9차 한미 정상회담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주한 미군 분담금 이제 올린다. 그 다음에 또 무기를 많이 구매한다. 우리 쪽에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얻는 걸 뭐 얻느냐?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북한에 대해 가지고 체제 보장을 해주게 되면은 북한 쪽에서 요구하는 게 더 이상 주한미군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럼 주한미군 나가라.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를 해주게 되면 미군이 빠져나가면은 우리 한국군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좋은 것, 미국에 좋은 건 다 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이익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이런 또 한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근데 저분이요, 이게 특히 이제 한미 간에 이 뭐 외교하는 거라든지 또 대북 정책에서도 보면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할 때하고 미국을 상대로 할 때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기 나가서 누구를 대표해서 대변을 해주는지 그게 이제 헷갈릴 정도로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서 교수 말씀처럼 지금 한미 간에 이게 이 방위비 이 분담금 때문에 지금 아주 첨예하게 이제 맞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어이 트럼프를 만나자면 그 이야기 들을 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괜찮다는 거지. 그 이야기 들어서 좋습니다 이거 아니야. 북한한테만 잘해달라고 이건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발 좀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내 내정에 있어서 국내 정치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 북한 이용하는 북한을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패싱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 대통령 외교의 문제점 이렇게 딱 한 말씀 짚어주시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경험 이런 걸 경험도 없고 공부를 한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 참모들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 첫 번째는 국가의 생존, 두 번째는 국가의 안보, 세 번째는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참모들을 전문가들로 모셔가지고 제대로 논의를 하고 그 카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외교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일천하다 보니까 외교 무대 나갈 때마다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외교부나 청와대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외교 패러다임의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그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서 외국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상회담도 하고 이러는데 제 기억 속에는요 저 부인 김정숙 여사하고 비행기 트랩 올라가서 손 흔드는 장면, 그 다음에 올 때 저 서울공항에 내려서 또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또 두 부부가 손 흔드는 광경, 이것만 머리에 있어요. 다른 건 뭐 있었는지를 모르겠다고. 이 정도 예. 되니까 문 대통령 제발 뭐 해외 많이 다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과 없는 그런 저 해외 순방은 국가 예산 줄인다는 차원에서라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청와대와 외교부 간의 외교적인 갈등과 마찰, 그리고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우리 이중근 선생님과 함께 대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